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여야 정치인들이 당면한 정치 현안 토론합니다. 오늘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두 분도 예비 후보 등록하시죠? 네. 일단 정 의원께서는 현역 때 이제 수원 지역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쪽으로 다시 가십니까? 아니요. 저는 5월 2일 날 목동으로 이사를 와서요. 그렇군요. 예, 이제 양천 카페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역 의원이 거기는 민주당의 황희. 황희 예, 저 예. 장관했던 네, 황희 네, 의원이 예, 그 현역 지역에 의원이. 예, 거기서 탈환하러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탈환하러 갑니다. 그렇군요. 예. 김특보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현재 평택시 을 지역구거든요. 근데 이번에 평택이 하나가 더 생겨요. 지금 현재 가불에서 가불병으로 하나 더 생겨서 12월 5일 날 선거구 획정위에서 국회한테 이제 하나 더 늘리는 그런 지역구로 지금 통보가 와 있는 상태라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되면 하나가 더 생기고 하나 더 생기더라도 또 이제 어떻게 지역구가 분할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군요. 예, 12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인데 지금 뭐 사실 지금 되게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정해질지가 아직 안 정해져서 사무실 어디다 낼지도 되게 곤란하고 그래서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선거구 획정 이게 미리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군요. 이게 1년 전에 하기로 법에 되어 있는데 이 국회에서 법을 계속 매번 어기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그래 이제 선거구가 이제 획정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근에 선거구 획정안 초안 국회로 넘겼는데 전북과 서울 지역구 한 석씩 줄고 인천과 경기 한 석씩 넣는 내용입니다. 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획정안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특보님, 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25조에 보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이제 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인구수하고 지역 균형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그 획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좀 하게끔 되어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저 농산 어촌의 그 저기 지역 균형 같은 걸 감안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제 네 곳에 줄은 곳을 제시한 곳이 어디였냐면 그 안산하고요, 서울 노원, 그리고 서울 강남, 그리고 부산 남구 이렇게 네 군데를 그 저기 의견을 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강남이 빠지고 전북이 들어갔어요. 전북이 들어가고 실제는 원래 처음에 당초에는 네 군데가 늘고 네 군데가 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획정위에서 온 의견은 6군데가 늘고 6군데가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대구 달서구가 사실은 하나가 줄어야 되는데 부천을 국민의힘 줄였어요. 강세 지역이네요. 예, 부천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줄어든 그 강남이라든지 그 노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부천은 우리한테 유리한 지역이고 또 강남하고 그 이제 전북 같은 것도 이제 우리 민주당이 이제 유리한 지역인데 거기가 줄고 오히려 대구라든지 강남은 줄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떻게 반박하실 부분이 좀 있으세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노원도 민주당의 유리한 지역이고요. 그거 뭐 한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도 또 반발이 되게 심할걸요. 그 지역별로 보면은.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석이 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뭐 민주당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유리합니까? 이렇게 말하긴 되게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피해자거든요. 이 선거구 획정, 이 깜깜이. 네.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꼭 선거 이거 국회에서 손 놓고 있다가 꼭 눈앞에 닥쳤을 때 선거 뭐 한 달이나 두 달 앞두고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후보자들 앞에서는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우리 주민들, 시민들도 막 헷갈려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국회가 무슨 이거 가지고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할 게 아니라 국회 스스로 지금 반성하고 좀 혼나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봐요. 깜깜이 선거의 피해 우리 김특보께서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지난 총선 때 출마했었는데 제가 1.5포인트 차로 낙선했어요. 네. 그때 그 선거 한 달 전에 게리맨더링이 돼가지고 저희 당에 제가 유리한 지역이 갑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의리였는데. 근데 제가 전체 한 1,900표 정도 좀 넘게 졌는데 거기에서 이긴 게 3,000표 이상 저희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결과가 뒤바뀌는 실제로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던 그 경험이 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제가 이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원구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초가밀 현상, 인구 초가밀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한 것인데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원구가 현재 인구가 50만이에요. 근데 가불병 세 군데거든요. 근데 평균 한 1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3만 5천이 하한선이거든요. 근데 세 군데가 다 하한선은 넘고 있지만 노원구 전체적으로 인구가 작기 때문에 하나를 준다. 이 기준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노원구가 하나 줄었어요. 노원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줄었단 말이죠. 같은 논리로 강남구도 52만이거든요. 거기도 세 군데예요. 거기도 인구수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노원구와 강남구가 하나씩 주는 게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강남구 대신에 전북을 줄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5조에는 공선법 25조에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의 지역군 유지하라라고 그 취지가 되어 있는데 취지가 그렇다 이거죠. 전북을 없애버렸단 말이죠. 전북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냥 뭐 막연하게 민주당에게 그 불리한 그 이제 유리한 지역구가 줄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그 오히려 대구 달서구가 조정 대상이 됐는데 그걸 안 줄이고 부천을 하나 줄였다는 거죠. 이렇게 원칙에서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여야 간의 이제 합의라든지 정개특위를 통해서 한번 서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좀 표현해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개인 후보자들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이 늦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다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서울은 인구가 조금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인천은 사실 인구가 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경기 인천이 지금 이제 그 더 늘어나는 형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은 좀 줄어드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그 지역구 하나하나를 놓고 다 따진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도 지역구 하나하나 놓고 다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오늘 하루 다 가고 네. 제가 이제 피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4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성구,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 그다음에 그게 가불병정으로 약간의 미세한 조정은 있었지만 아무튼 네 개였는데 2016년도 총선에서 총선 바로 앞두고 그 인구가 늘었다 그래서 하나 늘깁니다. 그래서 가불병정 무가 돼요. 근데 그 피해자가 저예요. 온통. 그 왜 그러냐면 제 지역이 세 갈래로 찢겨요.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그래서 바로 선거를 진짜 한두 달 앞두고요. 지역이 사라지는. 그때 제 느낌이 뭐였냐면 너무너무 공들여서 예쁜 장미꽃밭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몽골군이 와가지고 막 내 밭을 그 예쁜 장미꽃 정원을 다 망가뜨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몽골 기병이 장미꽃 밭을 망가뜨렸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그때 실패를 하고 저는 사실 그 뒤로 지역구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선거구 획정 하루빨리 돼야 된다는 거 확실히 두 분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 희생혁신안 두고 갈등을 빚은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회동을 했는데 이제 한 15분, 17분 만에 아주 짧게 끝났어요. 어떻게 이번 회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이제 그 용산에 있는 그 윤 대통령과 그 새롭게 이제 임명되신 그 팀하고 수석들하고 그다음에 이 지도부가 만났잖아요. 오찬. 예, 그 오찬 회동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그다음에 김기현 지도부가 서로 소통도 좀 많이 하고 또 이 부분에 갈등도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잘 가는 걸 좀 부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오찬 바로 다음에 그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마 이게 오산의 그 오찬과 아니 그 용산의 오찬과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 만남이. 저는 그 워딩에 약간 주목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두 분의 워딩이 되게 거칠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정제돼서 나온 게 뭐라 그랬냐면 그 김 대표가 이랬습니다. 제안한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관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지금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달라. 이에 대해서 또 이뇨한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김 대표의 희생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지금까지 혁신위가 절반의 성공을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 정제된 멘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 말씀이 뭐냐면 그 서로 이제 합의해서 소통을 많이 해서 갈등을 좀 조정해 다오라는 그런 물론 그거를 뭐 대놓고 얘기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이런 분위기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책임 있게 지도부가 나서서 그걸 좀 조정하면 갈등을 조정하면 어떤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달라 뭐 이런 그런 이심전심으로 그게 통한 것이 아닌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용산에서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제 판단에는 용산에서 이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는 그대로 대표직을 유지하고 공천권까지도 이제 행사를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얼마 전에 당무위 감사 통해 가지고 그 원내 지역위원장들 중에 46명을 물갈이하겠다. 여기에 더해서 당 지지도보다 낮은 현역 의원들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들 한 20여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물갈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 전에 중진과 지도부라든지 지도부라든지 윤핵관들에 대해서 불출마한 험지 출마를 요구했었잖아요, 강하게. 네. 근데 그것을 이것으로 대체해서 실제로 그 밑에 깔린 것은 친윤 인사라든지 또 용핵관이라고 불리는 검핵관이나 이런 분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이뇨한 혁신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제안을 그 김기현 대표가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좀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혁신위는 이제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한 험지 출마는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그 전에 이제 명분 있는 시기 지금 이뇨한 혁신위가 너무 급발진했다 뭐 이렇게 등 떠밀리듯이 떠밀려 나갈 수는 없다 이런 표현들은 했지만 저는 한 1월 달이나 이렇게 그 좀 명분 있는 시기를 잡아서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선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대상되는 그 의원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일정 부분은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총선은 지금 계속 뭐 등판설이 계속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 하고 이제 김기현 그 대표 체제에서 이렇게 그 역할 분담을 해서 치르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인재 영입 1호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경기도 수원정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거기가 이탄희 의원이 이제 뭐 선거제 때문에 불출마 선언한 거긴 용인이었나요? 네, 용인이군요. 박광온. 네. 박광온. 네. 박광온이군요. 불출마 선언은 그건 아니고 박광온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마 의사 밝힌 거 그러면서 험지 출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수원 쪽 사정을 잘 아시니까 험지에 해당이 됩니까? 수원은 지금 전체가 다 험지죠. 전체가 다 험지예요. 왜냐하면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도에 이제 그 지역구가 그런 식으로 조정이 돼갖고 이제 갑을병정부 하나가 늘면서 이제 제가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5개가 다 민주당으로 가요. 네. 예, 갑을병정무가 전부 다 민주당. 그게 2016년 이후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갑을병정무가 다 민주당.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제 핵심은 저는 지방선거 때였다고 보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을 탈환해 왔어야 되는데 시장을 또 탈환하지 못했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도 지금 현재 시장도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번 총선이 사실은 어렵겠어요. 험지. 수원이 예. 험지 중에 험지네요. 지금 현재로서. 예. 그런 그렇군요. 가운데 지금 이제 이수정 교수께서 이제 수원정으로 이제 출마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재 영입되신 분들이 수원으로 이제 가시겠다는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이제 새롭게 승부수를 지금 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같으면 이제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네. 옛날 같으면 뭐 비례대표 편하게 받아가는데 어쨌든 당에서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당에서 그렇게 험지에 좀 출마해달라는 권유를 받았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김기현 대표 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사 표명 안 하면서 인재 영입이라고 영입한 분을 전문가를 갖다 험지 나가라는 게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인재 영입하면은 사실은 그 당원이 아니면서 당과는 그 무관했던 분들 중에 전문성이 있거나 다양성인
측면에서 지금 영입하는 측면이 있고 주로 비례대표에 이제 배치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런 데 해당되시는 분이냐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2020년도에 미래통합당 시절에 당의 그 성폭력 대체 특위위원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대에서 하는 역할들은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을 많이 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허위학력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학력이 아니라 뭐 과장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대학 잘못도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그 비판적인 취재가 있으니까 지몰이를 한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 특히나 결정적인 거는 그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미투 발언 영상이 이제 저기 나왔잖아요. 그때 보면 남자가 돈을 주고 하면 미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 안에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가 대리 사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비판이 끊이지 않자 그때 사퇴를 해버렸어요.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분인데 이런 분을 총선 바로 앞두고 이렇게 인재라고 그래서 이렇게 영입하는 것이 과연 그 취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에서 필요하다라면 그냥 입당해서 출마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이 그런 얘기 할 입장은 아니죠. 뭐 김의겸 의원이나 뭐 최강욱 의원도 다 받아들인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제가 남의 그 국민의힘의 무슨 인재에 대해서 평가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요. 경기대가 바로 그 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예, 그다음에 정문하고 후문이 지역구가 네, 다르대요. 네, 맞습니다. 장안구하고 이제 영통에 걸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수정 교수가 그 정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로 가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지역을 나가서 가신다는 거 그것도 여성이 굉장히 박수 받고 진짜 이거는 칭찬해 줘야 되는 일이지 뭐 비판을 받아 왜 비례대표를 안 가고 지역구를 나가냐 이런 비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에서 이분한테 뭐 험지 나가세요. 저는 이랬다고는 보지 않아요. 본인이 지금 경기대 교수의 자긍심을 가지고 본인이 위치한 그 지역에 내가 가서 한번 선택을 받아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 박수 쳐주고 드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수정 교수는 사실 여성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용감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계속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젊은 층이 많이 살아요. 정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성의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으면 충분히 여기서 당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격이 앞으로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수정 교수가 이 방송 듣고 있으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네. 아니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 최강욱 의원이나 김의겸 의원 같은 건 열린민주당으로 당선되셨다가 합당해서 들어온 거라서 인재 영입 케이스랑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아니 물론 인재 영입을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김의겸, 최강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받아준 거.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그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의 이 디테일한 부분을 공격하실 정도면은 김의겸이나 최강욱 이런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범죄 다 저지르고 재판받고 있고 이런 정도를 국민한테 다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분들을 갖다가 결국은 민주당에서 받아준 거잖아요. 큰 틀에서 그것도 인재 영입이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 당으로 민주당으로 해서 그 빼지던 두 분 조정훈 의원을 인재로 영입하고 또 이상민 장관도 입당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따지고 들어가는 그렇죠. 뜻이 없어요. 저희가 얘기할 게 이제 많으니까 이 주제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제기된 출당 청원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총선 승리에서는 당이 지금 통합하고 단결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일부 강성당원들이 이제 그런 출당 그 청원을 한 것인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자제해달라고 계속 대표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 행위들이 오히려 그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서 결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내리라라는 조치를 지금 한 것이라고 저는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쓴소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도 저는 당에 대한 충정과 총선 승리를 위한 그 고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그동안 그 대선 후보로 있으면서 또 그동안 정치하면서 그분을 지지하는 또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구심점 역할도 또 해주는 것도 정치적 도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그런 의견들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수용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출당 청원이 느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저는 이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나가라 그러면 난 나간다 이러니까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나갔을 때 국민의힘은 진짜 좋죠. 국민의힘한테는. 근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분열이 되면 결국은 본인들이 손해니까 그 이런 출당 청원 삭제한 거 뭐 그 답은 뭐 뻔한 거 아닌가요? 이번 일도 이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계속 연일 직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까지 이제 오긴 왔는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과 회동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이제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특보시니까 혹시 그런 계획을 좀 들으신 게 있는지 이게 만약에 만났을 때 앙금을 털고 좀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 어제 이제 그 기자들 질문에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도 했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돌려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말의 취지는 본인이 지금까지 한 얘기들에 대해서 그냥 만남만 형식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만나면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드리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밑에서 그런 조율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우리 민주당을 떼고는 정치에 그동안 해왔던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사선 의원도 하셨고 전남 도지사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대선 경선 후보까지 하시는 그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라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일부에서는 무슨 뭐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저는 그런 가능성은 진짜 없다라고 보고요. 이 안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도 그렇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 안에서 지금 힘든 과정이지만 지혜를 잘 발휘해서 이거를 그 지혜롭게 극복하는 큰 틀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참 그 과거와는 다르게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거의 사라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세상에 어느 당대표가 저렇게 재판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팔 왼팔하는 김용 씨가 법정 구속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가만히 계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수박이라고 또 내쫓잖아요. 이상민 의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한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경선했던 분이니까. 아니 당신은 뭐 하고 있냐. 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냐.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외롭게 만드느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나마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분 성격상 적극적이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야 이렇게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우리라도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였습니다.